이전 영상에 이어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짧게 올라온 7화 눈물의 여왕. 홍만대 회장이 바로 현우를 부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죠. 이혼과 송 팀장 비리 사건. 홍 회장은 이혼이야 네가 네 복 차린 거니 상관 안 하겠다고 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열불이 나는 건 그거죠.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것 정말 현우가 한 짓인지 캐묻는데요. 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터진 일들이라 손쓸 수도 없이 당하나 싶었는데 우리 현우가 그렇게 무능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냥 말 몇 마디에 홍만대 회장의 화를 잠재우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조현명이가 회계법인 걸 짜고 일을 벌인 거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조현명이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니라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우리 현우 똑똑하다. 혜인이랑 관계에서는 답답함 그 자체인데 일적인 면에서는 나무랄 게 없어요. 유능성의 위협들이 현우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느낌? 사냥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약간 매트릭스의 네오 같달까? 퀸즈그룹을 구원할 구원자 느낌이에요. 현우는 유능성이 퀸즈그룹을 누리고 턱 밑까지 들어온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주성테크 앞에 있는 블랙박스로 유능성이 찾아온 걸 봤을 테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유능성과 그 세력들을 옮아매느냐.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 한꺼번에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잖아요. 독일에서 돌아온 현우는 혜인이와 어긋난 관계도 풀고 싶겠지만 우선은 퀸즈그룹 일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인이에게 일부러 다가가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퀸즈그룹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혜인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기 나폴레옹 그림 너무 티나지 않아요? 나폴레옹 눈깔에 카메라 달린 것도 그렇고 현우가 봐도 전에 없던 그림이 떡하니 생겼는데 유능성이 보낸 거라고 들었다면 저기에 카메라나 도청장치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도 할 것 같거든요. 지금의 현우 능력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미 현우의 클래스가 유능성보다 한 수위라는 게 나온 이상 일부러 유능성이 활기를 치게 놔둘 것 같습니다. 현우의 공격 스타일은 멧돼지 사냥에서도 그렇듯 원샷 원킬. 한 번에 급소를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유능성의 급소를 제대로 노릴 것 같거든요. 현우 입장에서 이제 정보망이 돌아가기 시작한 이상 유능성의 약점도 조만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은성아 너 사람 잘못 봤다. 내 생각에는 이번 사건의 배후가 한 놈이 아닌 것 같아. 연구소장 덕분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백현우와 홍혜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집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수렵 때 멧돼지가 홍혜인을 공격하려 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이미 집안 내부에 쥐새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하게 의심을 품고 있던 백현우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은 그의 의심을 이제는 완전히 확신으로 바꿔버렸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백현우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사람은 월가 애널리스트 유능성이었는데요.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홍혜인에게 유능성에 관해 물어보는 백현우. 유능성 그 사람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 글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것 같아.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어. 솔직히 은성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혹시 평소와 다르게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였던 적은 없었어. 아니 전혀,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너무 화를 안 내서 오히려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었지. 백현우는 개 주인이 결정을 번복하고 개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유능성이 풍산개를 쏴주기려 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차분한 사람이었다는 홍혜인의 말과는 달리 그때 보여줬던 유능성의 행동은 분노조절 장애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사이코패스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뚜껑이 열려버린 홍만대 회장의 분노를 일단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의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는 홍만대잖아요. 가족한테도 이렇게 얄짤이 없는데 고작 사위인 백현우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 당연히 개거품을 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백현우는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기 이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조현명이가 송 팀장의 횡령권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얘기야. 매년 회계 감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부적정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뒤에 배후가 있습니다. 홍만대는 백현우가 독일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보자마자 귀사대기를 갈겨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벼르고 또 벼르고 있었지만 백현우의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경솔하게 판단했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위를 혼내려고 했으니 퀸즈그룹의 수장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조금 모양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배후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겠어? 조만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능성은 나폴레옹 그림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통하여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당연히 백현우의 존재가 매우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현우만 없다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속전속결로 퀸즈그룹을 삼킬 수 있는 상황인데 계획에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으니까요. 백현우가 홍혜인의 남편이라는 것부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참이었는데 더더욱 심기가 불편해지는 순간이었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만간 윤은성이 눈에 가시인 백현우를 제거하기 위해 청부업자까지 동원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 홍혜인은 백현우가 할아버지에게 끌려가고 추궁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혜인이 아는 백현우는 퀸즈가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싸우면 싸웠지. 가족의 뒤통수를 치고 행령으로 신고할 사람은 절대 아닌데 그냥 보이는 것만 고지곳대로 믿어버린 나머지 죄 없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자신 또한 백현우의 진심을 오해했다가 겨우겨우 풀면서 내심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백현우에게 되도 않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 홍혜인으로서는 그저 답답한 마음만 들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사건의 실마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홍혜인의 보물들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즐비한 홍혜인의 옷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리미티드 에디션 옷가지들은 홍혜인에게 꽤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보물들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탄식 아닌 탄식을 했던 홍혜인이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아까운 건 남편인 백현우였지만요. 그런데 재벌가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옷들을 누가 만지지 않았는지 누가 짝퉁으로 교묘하게 바꿔놓지는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당연히 내로라는 재벌 홍혜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홍수철이 했던 대사에 따르면 퀸즈가 저택 내부에는 모든 방으로 통하는 지하 통로뿐만 아니라 비밀방도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홍혜인의 방에도 비밀방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홍혜인은 마치 매일 치르는 의식처럼 벽 뒤에 CCTV가 숨겨진 비밀방으로 들어가더니 카메라로 보이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친! 이 새끼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홍혜인은 지난 일주일 동안 녹화된 CCTV에서 자신이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리미티드 옷들을 홍수철의 아내 천다혜가 마구잡이로 입어 제끼는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허락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졌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분노했고 특히 이 새 옷들에 손댔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홍혜인의 방으로 홍만대와 대화를 마친 백현우가 들어오는데요. 혜인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현우씨 이것 좀 봐봐. 천다혜랑 윤은성 이것들이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뒤졌어. 도청장치 설치한 놈들도 얘네들 아니야? 리미티드 옷들까지 손을 대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홍혜인이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천다혜에게 달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백현우가 홍혜인을 말립니다. 혜인아, 잠깐만. 일단 우리 생각 좀 해보자. 할아버님 횡령 사건도 같은 시점에 발생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사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 백현우는 집안 내부에 기거하는 쥐새끼들을 한 번에 속아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에 누가 연루되었는지부터 확실하게 파악하고 함정을 파서 이들을 한 번에 잡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백현우의 머릿속에 꽤나 괜찮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 중 한 명의 약점을 잡아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머지 쥐새끼들을 모두 불게 하는 것이었죠. 윤은성의 경우 딱히 약점을 잡을 만한 건덕지가 없었지만 천다혜의 경우 홍수철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천다혜를 조져서 나머지 쥐새끼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기로 하는데요. 일단 윤은성 씨는 제쳐두고 다혜 씨만 잡아서 추궁해보자. 그렇게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홍혜인과 백현우는 천다혜를 방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다혜의 싸대기를 날리면서 극대노하는 홍혜인 내가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리미티드 옷들에 손을 대? 나도 한 번도 못 입어본 옷들인데 너 미쳤어?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천다혜는 그동안 조신하고 빈틈없는 모습만 가족들에게 보여주다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자신의 더러운 정체가 들통났다는 생각에 평정심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집안 곳곳에 CCTV가 있는데 자기 방 안에 따로 CCTV를 설치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홍혜인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CCTV가 잠시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해뒀고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덫에 걸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냥 방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요. 궁금해서 들어왔다고? 현우씨 방에 도청장치 설치한 사람 천다혜 너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수철이 안 해고 뭐고 형사처벌받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런데 천다혜에게 경찰 조사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잖아요. 마른 수건으로 테이블을 닦는 것이 습관이 된 템프로 출신 천다혜로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자신의 추악한 과거까지 모두 들통이 나버릴 텐데 이 사실이 퀸즈가에 알려지는 순간 가족들을 기만한 사기죄까지 추가돼요. 5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천다혜를 집중 공략하자고 했던 백현우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천다혜는 죄를 경감해준다는 조건을 수락하고 집안 내부에 기거하는 일부 쥐새끼들을 불어버리고 맙니다. 회장님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건 은성이가 아니라 모술이에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결국 천다혜의 실토로 드디어 모수리의 덜미가 잡히게 되고 백현우는 윤은성과 더불어 모수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되죠. 이전 예고 속에서도 볼 수 있었던 홍만대에게 불려간 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똑똑한 현우답게 상황을 잘 돌려놓은 것 같아 보이죠. 영상 마지막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윤은성을 볼 수 있었는데 때문에 도청기를 심은 녀석이 누구냐 묻는 홍만대의 물음에 윤은성이라는 답을 내놓을 현우가 될지 벌써 은성의 계략을 어느 정도 눈치챈 현우가 되었을지가 궁금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을 통해 생각보다 상대하기 쉽지 않은 현우라는 걸 알게 된 은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을 보는 재미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우의 입에서 은성의 이름이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머릿속으로는 은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판단하고 내뱉지 않으려는 현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을 뒤집고 현우의 입에서 은성의 이름이 나온다면 해당 장면을 지켜본 은성이 오히려 해당 상황을 이용해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와 현우를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지 않을까 어느 쪽이든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되네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인상 깊었던 부분들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끝나버린 각방 생활일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같이 자면 안 되냐 묻는 현우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좋은 걸 감추기 힘들어하는 귀여운 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의외로 빠른 전개라 놀랐던 또 현우의 용기에 놀랐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지막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잠든 혜인의 모습까지 너무 달콤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때문에 드디어 서로를 위한 혜인 그리고 현우의 전개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벼락 같은 상황과 함께 모든 상황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물론 이혼 소동 중에도 함께 잘 수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블랙박스 영상을 빼돌린 윤은성 고구마 전개의 시작과도 같은 장면이었죠. 현우의 방을 수색할 때 나온 명함을 보고 얼른 영상을 빼돌려버린 은성. 돈을 얼마나 준 건지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달아난 가게 사장까지를 볼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현우가 세워뒀던 차량 때문에 가게를 찾은 은성의 상황까지 모두 알게 될 것 같아 보이죠. 사실 그것도 현우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이 예상되긴 하지만 만약 현우가 영상을 확인하게 된다면 성공개 영상 속 현우의 대답에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 때문에 현우에게 영상이 성공적으로 전달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게 됐다면 꼭 혜인의 가족들에게도 영상을 보여주는 현우의 장면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영상 속 은성의 모습을 보며 리조트 사업의 꿈이 사라지는 수철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 괜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14예언과 천다의 다혜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서 등장할 때마다 담배와 관련된 대사들 그리고 행동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뒤가 다른 천다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왠지 이 담배라는 주제로도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드라마를 잘 만들다 보니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전개에 녹여내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천다혜에게 담배라는 썰정은 지방가족 그 누구에게라도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게 끝장나버리는 필살기 같은 존재의 물건이라 반드시 담배를 문 모습을 누군가가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이어질 것 같고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될 인물로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인물이라면 남편 수철과 사이다 장인 범자 혹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현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수철이 목격했다면 잠시 얼어붙었다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당신이 왜 담배를 피우고 있어? 하고는 주저앉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범자가 목격했다면 그 순간 가족 모두가 알게 되는 시원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도 그리고 현우가 목격했다면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다혜가 알고 있는 다른 비밀들에 대해 알아내려는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그 누구든 흥미로울 것 같아서 빨리 해당 장면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이어질 7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홍만대 앞에 선 현우의 상황,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성 그리고 담배를 문 다혜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